안녕하세요. 그들대기입니다. 대망의 첫 방송 거기 이슈 시작합니다. 와! 우선 저희가 첫 방송이니까 저희에 대한 소개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왜 그들대기인지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서울 사람들에게 지방 사람들은 늘 그들로 여겨지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되고 그들은 우리가 되어보자는 목표로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허물자 하는 그런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들 되기. 아니 좀 말만 들어서는 엄청난 걸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고요. 네. 저희는 그 엄청난 걸 할 예정인 그들대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모이게 되었냐? 임팩트 커리어에 저희가 꿈꾸는 세계관에 관한 공모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충청 지방 사람들로서 그 지역에서의 삶도 지속 가능한 세계관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이 아닌 충청의 소식을 알리는 스피커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지역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집어드리고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충청에 커뮤니티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은데 또 저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커뮤니티들을 찾기가 은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충청 지역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폼님 목 괜찮으신 거죠? 네네네. 건강합니다. 커피 건강합니다. 있는데 좀 드실래요? 네, 조금 주시겠어요? 네네. 얼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조금 조심히 드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끼리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너무 좋죠. 우선 폼님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그 충청북도의 주민이 1년에 극을 보는 횟수가 평균 1.8회 정도고 최근 한 달에서는 그 도 전체 충청북도 전체에서 선보인 공연 프로그램이 16차례였던 것에 조금 네. 놀랐는데요. 네, 대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뭔가 수도권에서의 서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광역시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의 중심화? 물론 대전광역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뭔가 문화의 중심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 도민들도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그리고 일단 공연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공연 예술은 대중 문화잖아요. 대중 예술이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한다면 일단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뭔가 상업성, 대중성을 생각하다 보면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뭐 이런 극들도 사실 떠오르거든요. 그런 극들이어도 괜찮다. 일단 많아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고 싶은 것이요. 네. 물론 다양한 연극이 많아져야 된다고 너무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의 땡땡땡땡 파트너.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거 안 되나? 이거 고소 안 먹나요? 이미 끝난 연극이니까. 네, 끝났군요. 약간 좀 되게 적나라하고 너무 선정적인 그런 연극들 있죠. 그런 거는 요즘 트렌드에도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요즘 젠지들이 연극 결과로서는 생각보다 그런 선정적인 거를 좀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시피 좀 별로입니다. 그런 거 별로예요. 맞아요. 그 OTT 중에서도 그런 뭔가 선정성을 원하지 않는 젠지들을 위해서 약간 그런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가 없는 뭐 이른바 클린한 그런 컨텐츠를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들도 지금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릴레님의 그 트렌드를 읽는 그거 굉장히 정확하시더라.
굉장히 정확하시다고 봅니다. 얼마나 동감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 포장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도립극단인데 설마 뭐 많은 걸 한다고 해야 하지만 그런 걸 만들 도립극단인데요. 도립극단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쵸. 말을 잊지를 못하겠네요.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그쵸. 뭔가 도립극단이라면 뭐 연령층에 상관없이 또 선호도에 상관없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더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여러 작품이 생겨야 또 새로운 다양한 시도도 가능하고 맞아. 또 문화의 저변도 넓어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중성이라는 게 좀 모호하죠. 정의 내리기가. 그쵸. 그러니까 어떤 대중을 기준으로 잡느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선정적인 걸 싫어하는 대중이 있을 수 있고 또 선정을 좋아하는 대중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모집단을 잡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한 작품이 생긴 다음에 의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오타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되게 충청의 오타쿠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폼님처럼. 네, 이런 오타쿠들을 전문 육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힙한 거? 제가 힙성이라고 했다가 좀 몰매를 맞았거든요. 힙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떤 공연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의 힙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너도 오타쿠 될 수 있어. 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게 진짜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 문화 불균형이 진짜 왜 안 좋은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지역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오타쿠를 양성하자. 그런 일시적인 행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방향의 좀 디테일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의 궁극적인 좀 목표 그리고 원인이 우리가 약간 문화 불균형, 지방의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근데 사람이 많고 당연히 원래 수도권이 그러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지방의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한 문제처럼 부풀려서 얘기를 하느냐. 너네가 서울에 오면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요. 벅차오르게 하는. 네, 그렇죠. 무조건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지역의 발전이 왜 불균형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지방의 인프라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활발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저희 뭔가 가볍게 막 오타쿠 얘기하고 거기서 얘기할 때 너무 오타쿠 얘기를 폼님에게만 좀 시킨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늦은 사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가벼운 저희끼리 나누고 있던 해결책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하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얘기까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진 토의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릴레님의 말씀 정말 공감 많이 되고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그들 되기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기꺼이 작품을 읽어줄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도 그 1회차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문화예술 인프라가 이제 네. 지역에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네. 나누면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희도 네.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네. 이런 주제랑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계신 음. 작가님으로서 좀 평소 네. 생각해 보신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까 봐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역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좀 마지막 걸음일 수 있을 만큼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뭐 아무튼 온갖 게 다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방과 서울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방에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가 생겨나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우리는 왜 지방에 와서 살지 못했나?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왜 다들 서울로 가야 했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지금 하시는 이런 방송과 같은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팟캐스트 녹음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망원동 책은 팔려도 가수원동 책은 없는 이유라는 이 제목의 칼럼을 평소에 정말 좋아해요. 진짜 빈말이 아니고 네네. 사실 이 칼럼이 네. 제가 대전을 사랑하게 만든 계기였거든요. 오,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언제나 대전에 대한 일종의 디나이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만 하죠. 정말 네. 대전 디나이얼 하고 싶은, 디나이얼 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네. 이게 한나님께서 칼럼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네. 서울이 주는 피로와 환락을 너무나도 싫어하면서도 네. 동시에 그걸 정말 선망하며 왜 내가 사는 지역은 저렇지 못할까 하는 네. 그런 애증의 감정을 네. 단 한 번도 안 가져보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나님의 이 칼럼을 서울 말고 칼럼과 이런 칼럼을 읽게 되면서 네. 처음으로 내가 대전을 되게 사랑해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전적으로 한나님 글 덕분이거든요. 아이고. 네. 엄청나게 지금 닭살이 돋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에요. 빈말이 아니라서. 이러한 계속 결에 비슷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좀 나아가 보자면 이 칼럼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서울 사람에게 대전은 경유지다. 대전 사람에게 서울은 목적지다. 마르크스처럼 말하면 대전 사람이 잃을 것은 KTX뿐이다. 서울은 문화를 욕망하는 사람의 욕망을 흡수했다. 서점에 망원동에 관한 책은 있지만 가수원동에 관한 책은 없으며 있어도 안 팔릴 것이다. 상상할 수 있겠나? 교실에서 지방방송 꺼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지방방송국에서 사명감 있는 PD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이 대목이 좀 저희 이제 비수도권 지역인들의 마음을 되게 관통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죠. 네. 약간 너무 그만큼 좀 깊숙하게 찔린 느낌이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전, 세종, 충청에 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약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약간 꼭 창작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지역에서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을지 한나님께서 좀 평소에 생각해 두신 뭔가 한나님만의 해결책이라든가 혹은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삶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약간 얻어 걸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드라마 책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역에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제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적으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럴 수 있는 건 그 친구들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영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들끼리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업장을 그대로 서울에 옮겨 놓는다면 굉장히 더 잘 될 수도 있다. 그쵸. 지금도 물론 잘 되지만. 그리고 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을 그대로 서울에 옮겨 놓는다면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다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지 않는 건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마치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게 너무 자기가 삶에서 원하는 것과 이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고 하니까 돈은 좀 덜 벌리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소문이 안 나더라도 뭔가 자극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 대전에 친구가 하나둘씩 사라진다면 저는 되게 뿌리 뽑힌 사람이 돼서 약간 공중분해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이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서 뭔가 말이 좀 통하는 친구,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함께 좀 상상하고 삶을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친구를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게 좀 어렵다.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현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쓰기 모임이나 글쓰기 공동체 같은 데에 좀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과 동시에 좀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늘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조금,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언제나 집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우리한테 정말 진정한 집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네. 저랑 포이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친구랑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둘 다 독일어를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뭔가 서양 언어에 좀 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런 하우스랑 홈이 되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집과 심리적인 집이 좀 다른 언어에서는 분리가 되는데 뭔가 홈 스윗 홈이라는 말이 있지만 뭔가 하우스 스윗 하우스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진정한 집이 우리한테는 좀 심리적이고 되게 무형적인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던 적이 있어요. 너무 공감돼요. 네네. 근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우리한테 집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집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되게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같은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정님과 이렇게 pop님이 같이 다른 친구분들이랑 이런 방송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쨌거나 생활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부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해결책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군요. 네, 너무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저희 네. 팀 이름 그들 되기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뭔가 네. 지역에서의 삶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인데요. 네. 그렇다면 대전에서 이제 글을 쓰고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 네.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저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비유를 하자면, 왜 게임 처음 시작할 때 그 능력치를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임들은 뭐 스피드를 정한다거나 뭐 공격력을 정한다거나.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능력치를 조금 낮게 가진 캐릭터가 시작하는 게임인 것 같다. 제 삶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야, 너 굉장히 자원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삶을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낮은 능력치를 가지고 최대한 이 장애물들을 좀 잘 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성공하고 싶어, 뭐 잘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욕심은 저한테는 거의 없었고, 그냥 좀 이 삶을 끝날 때까지 좀 어떻게 잘 헤쳐나가봐야겠다 정도의 세팅으로 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저랑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삶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있는지 좀 가까이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거 정도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알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는 거, 그걸 할 수 있다면 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잘못 태어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또 글을 읽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런 지금처럼 계속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그걸 좀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좀 하여튼 잘 있어 보는 거? 네, 그런 걸 제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럼 저희 하나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도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가 네, 아무래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 그렇겠죠? 네. 근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일단 지역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사랑하게 되려면 관심 주제가 맞는 사람들과 이제 공동체를 이뤄서 네트워킹을 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만 오타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 지역에서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대전이라는 지역이 자신의 집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릴레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어떤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창작자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감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일이거든요. 심지어 그 창작자가 소한나님이라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에서부터 일단은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확신 같은 게 들어가지고 좋네요. 네. 저는 특히 또 마을을 이루며 산다? 네. 라는 얘기도 참 머리에 박혔는데요. 이제
지역, 우리가 사는 비수도권 지역이 단순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어떻게 보면 낙후되었다고 보여지는 그냥 어떤 지역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 마을에서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오늘 거기 이슈에서 소개할 소식의 발신지는 바로바로 클래시컬입니다. 클래시컬은 대전예술기획에서 발행하는 클래식 아트 분야의 격월간지라고 하는데요. 대전예술기획은 1992년 황하연 대표님이 창업해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 공연 기획사입니다. 대전예술기획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올해 24회째를 맞은 대전국제음악제와 지금부터 소개드릴 대전 지역 유일의 클래식 음악 잡지 클래시컬이 있습니다. 클래시컬은 2003년에 창관되어 녹음일인 2024년 9월 28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169호가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클래시컬은 현재 지역에서 공연되는 무대의 리뷰, 프리뷰, 아티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 눈여겨볼 만한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공연의 유료 관객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는 클래식 음악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의 부족과 그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 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20, 30대 관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클래식 공연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대중문화 공연에 비해 경제적이고 또 정서적인 면에서도 바쁘고 호흡이 짧은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에게 뜻밖의 정서적인 힐링 모먼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잡지 클래시컬은 발행인 황하연 대표님, 노영호 편집장님을 비롯해 여러 명의 편집위원과 김하인 사진작가님 등이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클래시컬 인터뷰는 15년차 편집위원인 변라영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대기의 세계관은 지역에서의 삶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클래시컬 편집위원으로 살아가는 변라영 님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어서 편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의 삶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즐기고자 한다면 컨텐츠는 이곳에서도 무한합니다. 대전 인근의 중요 공연장만 해도 1년 내내 컨텐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만이 찾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1, 2만 원짜리 티켓의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일단 관객이 마음을 열고 본다면 티켓값의 몇 배, 몇십 배나 되는 감동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연장들은 주차하기도 좋고 공연장 주변은 웬만한 공원보다 더 공원스럽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한나절을 온전히 즐길 수 있죠.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일부 선택된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는 편견은 정말 억울합니다. 몇백 년을 끊임없이 연주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게 클래식입니다. 게다가 같은 곡도 사연이 있는 연주자라면 또 다른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오래됐으면서도 매번 달라지는 게 클래식의 세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까운 공연장에서 하루를 느슨하게 즐기고 이런 게 소확행 아닌가요? 네, 정말 인상적인 답변이었죠. 지금까지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클래식 잡지 클래시컬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들대기의 공모전은 지금까지의 컨텐츠로 마무리되겠지만 여러분의 호응, 관심, 사랑이 있다면 거기 이슈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끝. 네. 근데 그 얼굴이 제가 병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리라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어쩌다 얼굴 노란 오리가 되셨는지. 오리도 얼굴이 노랗지 않나요? 혹시 아, 배가 그런가요? 아픈 오리인가요? 아닌가? 황달? 아니, 오리가 얼굴이 노랗지 않나요? 하얗죠. 하얗다고요? 네. 새끼 오리? 새끼 오리. 새끼 오리는 노란 그쵸. 것 같기도? 네, 그렇습니다. 제 정체성에 조금 의문이 드네요. 네, 어쨌든 신묘소가 있습니다.
어디든 증명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엄청나요. 귀엽다. 그리고 여기에도 있어요. 증명수 증명수 3마리 발견.